은퇴 후에도 10년 이상 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은퇴했는데 10년 더 일하려면 힘들죠. 그죠? 이제 최저임금 받으면서 10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따지 못하면은.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70세로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64세보다 6년이 더 길다. 실질적으로 그죠? 은퇴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55세에 은퇴를 해도 못 한다 이거죠. 이렇게 70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70세가. 더 일해야 된다는 이유. 실질 은퇴 연령이란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시작된 뒤에도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은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투자를. 자, 저는 큰 돈을 투자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처음에. 작은 돈으로 투자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노력을 하면 됩니다. 노력. 예?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자, 뒤집어보면 나옵니다. 뒤집어보면 투자할 때가 나온다는 거죠. 노후 준비가 덜 된 채 50세 언저리에 은퇴한 이들이 어떤 작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통해 20년간 돈을 더 벌고 있다는 의미다. 자, 50세 은퇴해가지고 20년간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건, 물론 창업을 해가 성공하면 되는데, 창업해가 말아먹기 쉽죠? 저는, 나이 들어가지고 창업을 어떤 식당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말아먹는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50세 이상 되면 아르바이트 잘 안 써줍니다. 일용직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관공서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관공, 이제 시간 타임 이런 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에 퇴직한 사람들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시장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포인트 오른 29.1%에 기록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이게 노인들 고용밖에 없단 말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쓰고, 이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가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면 일자리, 예? 65세 이상이 어디에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예? 일자리 안 준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은.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 공공근로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도 일남아도 일이 없는데, 그죠? 누가 노인들을 이렇게 쓰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퇴직 은퇴라는 등식이 무너진 만큼 적극적으로 근로소득을 올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이제 퇴직하면은 퇴직하고 빨리 내가 잡은 소득을 올려야 된다. 잡은 소득을 마련해놔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그때는 이제 부동산, 꼬마 상가, 꼬마 빌딩 이런 걸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찾아다녔죠. 공적 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고 최종 은퇴 연령은 뒤로 미뤄지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자,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자꾸 일을 더 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퇴하고도 아직 젊었다는 말은 일을 더 해라는 거죠. 그죠? 일을 더 해라고 자꾸 하는 말이죠. 은퇴해야 됩니다. 60세 넘으면 은퇴해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청년기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뒤 최대한 깨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생 의무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국민연금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이제 직장 다니면 퇴직금 넣기도 한데, 연금저축은 하지 마세요. 연금저축은. 절대 개인연금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손해입니다. 자, 펀드에 넣었더니 원금 까먹고 임대로 생활비 벌려다 세폭탄. 투자자는 손실이 무섭다는 거. 그렇죠. 자, 저도 이제 40 중반 되면서 40세부터 이제 어떤 큰 돈을, 목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1F, ETF, 정기예금, 장기예금, 이런 엄청 많이 했죠. 해봤습니다. 다 주식 대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동산이 답이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은 특히 했다가 시간을 다 소비해야 됩니다. 일을 못 합니다, 일을. 그 다음에 펀드, 이거 믿지 마십시오. 금융사 믿고 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정말 하려면은 진짜 알아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금융회사에서 내 돈을 공짜로 벌어주는 시대는 없습니다. 유례없는 제로금리는 은퇴 전후의 5060 세대를 고위험 투자의 유혹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죠. 이거, 일단 대규모 펀드 손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기도 어렵다. 임대소득을 노리다가 가세 폭탄만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것도 좀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기 어렵다. 지금 저도 이게 좀 불만인 게,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이제 제가 임대소득을 해가지고 내가 노후를 보장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이 부동산도 이제 정부에서 너무 이래 옥죄인단 말입니다. 세금을 자꾸 올리고 있죠. 그죠? 이 정부가. 예? 내가 노후 안전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제 하려 했는데, 지금 자꾸 세금을 이래 막 늘려가지고 이것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이게 세상에 믿을 놈은 없구나. 정부도 믿을 놈이 안 되구나. 이런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내 딴은 노력해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이제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국가에서는 이제 또 이래 제 가세 폭탄을 지금 때린다는 거 이제 자꾸 올리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세금을 펑청만청 썼으니까 세금 걷을 때는 땅밖에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이 잘 돼가지고 세금 넣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이 잘 돼가 세금 넣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부동산 하나 갖고 세금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 정부를 못 믿어 하는 겁니다. 자, 고금리 상품이 흔들리는 5060, 고금리 상품, 그죠? 고금리 상품. 자, 이제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는 상당수 5060 세대다. 고수익이, 요즘 고수익도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고수익, 자, 해외 금리, TLF, 그죠? 만 50 이상 70 미만의 전체 53%를 차지했는데, 은행권과 라인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 최근 문제가 된, 그렇게 고금리도 아닙니다. 요즘은. 이거 4%, 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저는 옛날에 ELF 해가지고 20% 먹었다 아닙니까? 20%. 저는 먹었습니다. 그것도 투자해갖고 재수 좋게,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40% 먹었죠. 20%. 1년에 20%니까 2년 동안 해가지고 40%를 먹었어요. 40%를 저는 2년 동안, 2년 투자해가지고 40%짜리를 제가 ELF를 그때 먹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통한 투자는 그나마 낫다. 통한 투자 낫지 않습니다. 이거 은행에서 옛날에 다 소개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안 하죠. 은행에서 이제 투자 소개 안 하죠. 옛날에 하도 전부 문제가 되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개해갖고 다 노인들 저축하러 갔다가 전부 다 이제 유혹에 빠져갖고, 자,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죠. 그죠? 그 다음 인공지능, 빅데이터, P2B, 가상화폐 등 5060 시대에게 생소한 단어를 써가며 진정 투자인 꼬드기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소규모 투자업체에 1억을 맡겼다고 원금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 2억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금융권에 들어가가지고 소규모 투자업체를 이 50대 직장인이 소규모 투자업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은행에서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다 금융권에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좀 책임제를 해야 됩니다. 투자 책임제를 해가지고 손실을 봐도 이 사람들은 손실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임대 수익 받으려 사방위 규제. 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해당되는 거죠. 대폭 강화된 부동산 규제도 은퇴 세대가 방황하는 중이다 하나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깐깐해졌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도 줄었다. 지난 1일부터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전면과세가 시행됐다. 자, 주택임대죠. 그죠? 주택임대. 저는 주택은 한 집, 주택 하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다는데 만족하십시오. 주택은, 네. 주택을 가지고, 그죠. 이제 투자해가지고, 자꾸 투기를 해가지고, 투자는 되는데, 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가격을 상승시켜갖고. 그래서 저는, 주택은 하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제가, 주택 투자지는 어디냐? 자, 부자 동네, 대장 아파트, 역세권, 제가 이때까지 계속 했잖아요. 그죠? 한 개만 갖고 꾹 눌러 살세요. 살면은 됩니다. 그거는. 굳이 옮겨가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신고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월세를 넣고 생활비를 받는 사람. 자,
특히 또 오피스텔 이거 투자하지 마십시오. 오피스텔 단점 뭐냐면은 가격이 안 온다는 겁니다. 가격이. 자, 오피스텔은, 네. 왜냐면은, 자, 이미 형성된, 가치를 다 형성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는 시점이나 파는 시점이나 가격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월세가 처음에는 우리가 월세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월세가 오르지 않습니다. 낡아버리면은 월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크게 빨리 안 오르고 우리가 환율보다, 시중금리보다, 빨리 안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애물단지가 됩니다. 애물단지. 그리고 오피스텔은 또 엄청 많이 짓기 때문에 이게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은 또 특별한 지역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절대 오피스텔은 하지 마십시오. 업무용으로 임대를 한 것처럼 꾸미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는 겁니다. 또 자꾸 규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부에서 좀 살만하게 놔둬놔야지. 국민이 살만하게 놔둬놔야 돈도 돌고 이러는데 자꾸 억제니까 돈이 더 안 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자꾸 규제를 더 하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는 올렸는데 규제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정년 이후 일용 단기적 중심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 나서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참 이거 참 문제죠, 그죠? 단기적 일자리가 전부 택배 요즘 거의 택배로 그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택배로. 하나금융연구소가 은퇴 후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이후 생활비는 여전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의존한 사례가 많았다. 모아놓은 금융상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용은 16.8%.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은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부동산 투자인데, 자, 꼬마 상가, 꼬마 빌딩이란 말입니다. 자, 저는 적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고, 예, 지금도 계속 그런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알아봐야지, 거기 이제 물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건이 나오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또 이렇게 투자하는 데는 자기의, 물건을 보는 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무조건 부동산에서, 몇 프로 나온다, 몇 프로 나온다, 이래갖고, 잘못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공짜로 나오는 부동산 없습니다. 공짜로 내인데 아주 좋은 건물을 쉽게 내주는 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골라야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항상 투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평가된 것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갖고 고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절대 다 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다 올라 있는 거를 왜 투자합니까? 거기를. 예? 다 올라 있는 거를.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되겠지만은, 우리 같이 투자금이 작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일단 고평가돼 올라간 거는 버리시고, 저평가된 걸 찾으란 말입니다. 저평가된 거는 뒤에 오른단 말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된 거를 찾아서 투자해가지고 고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거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또 다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유경제인 카페가 있습니다. 제 자유경제인 카페. 글로 오시면은 앞으로 내가 오프라인 모임도 할 거고, 제가 노하우와 이제 같이 이제 배우면서, 제가 또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닙니다. 제가 크게 잘난 건 아니고, 그냥 실전에서 조금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먼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1대1 상담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자유경제인 카페로 오십시오. 제 이런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서로 연구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글로 오셔갖고, 우리가 1대1 만남, 그 다음에 카페 모임, 부동산 투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그랬으니까, 글로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가입해라 갖고 뭐 떡을 그냥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가입한다고 해서 떡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자,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고기 잡는 방법을 서로. 그렇다고 뭐 능력이 안 된 사람은 못 따라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도 이거 길어지네요. 이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